사토 유이의 연인은 오늘도 구멍이 숭숭 뚫린 스웨터를 입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은 좀 멋지게 외출해보는 게 어때? 유성이 제안하자 김유나의 손이 잠시 멈췄다. 새 옷을 사러 가자는 제안은 이번이 몇 번째일까? 유나는 뒤를 돌아보며 늘 그렇듯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 옷은 아직 입을 수 있으니까 괜찮. 3년 전부터 변함없는 대답이었다. 무릎이 해진 청바지 밑창이 다른 운동화. 유성은 유나의 따뜻한 마음을 사랑했지만 최근 친구들의 시선이 점점 따갑게 느껴졌다. 유나는 낡은 스웨터의 소매를 보물처럼 소중히 쓰다듬었다. 그때 유성은 아직 몰랐다. 유나가 왜 새 옷을 단호히 거부하는지, 그리고 그 낡은 옷 아래 숨겨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진실을. 토요일 아침 유성은 유나가 준비한 아침 식사의 향기에 눈을 떴다. 그의 이름은 박유성 28세의 시스템 엔지니어였다. 부산의 중견 IT 기업에서 일하는 그는 온화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으로 사람의 내면을 소중히 여기는 남자였다. 3년 전 친구가 주최한 파티에서 만난 유나와는 금세 마음이 통했다. 그녀의 따뜻함과 온화한 성품에 끌려 자연스레 연애가 시작되었다. 그 후로 주말이면 유나가 유성의 해운대 아파트로 와서 손수 만든 요리를 대접하는 것이 두 사람의 습관이 되었다. 좋은 아침. 밥 다 됐어. 유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이끌려 유성이 식탁으로 향하자 가지런히 차려진 아침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갓 지은 밥, 된장국. 모두 정성이 담긴 손수 만든 음식이었다. 오늘도 맛있어. 유성이 칭찬하자 유나는 기쁜 듯 미소 지었다. 그 미소를 보는 것이 유성에게는 무엇보다 큰 행복이었다. 하지만 유나가 입은 스웨터는 구멍이 뚫려 있고 청바지는 무릎이 해졌으며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녀의 옷차림은 늘 낡아 있었다. 유성은 혹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닐까 걱정하며 조심스레 밥을 사주거나 선물을 주려 했지만 유나는 늘 정중히 거절하며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아침 식사 후 유성은 용기를 내어 제안했다. 오늘 좀 멋지게 외출해보는 게 어때? 새 옷 사러 가자. 유나는 살짝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 옷은 아직 입을 수 있으니까 괜찮. 하지만 유성이 그 스웨터는 좀 너무하지 않아? 라고 걱정스레 말하자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보세도 영혼이 있어. 함부로 버리면 안 돼 라고 살짝 쓸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말 속에 깊은 이유가 있음을 유성은 직감했다. 하지만 더는 캐묻지 못했다. 그날 오후 진주에 사는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잘 지내니?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응, 잘 지내. 다음에 유나도 데려갈게. 결혼 얘기도 좀 하고 싶고. 어머니의 말에 유성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전화를 끊은 뒤 유성은 유나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3년간 사귀었고 서로의 마음도 확실했다. 유성은 낡은 옷을 입은 유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누구보다 빛나 보였다. 이 사람과 평생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강해졌다. 다음 주 금요일 유성은 대학 시절 친구인 최건우와 오랜만에 부산 해운대의 고급 바에서 만나기로 했다. 건우는 온몸을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깔끔한 정장, 롤렉스 시계, 구찌 가죽 신발. 29세의 서울의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그는 성공한 사람의 전형이었다. 오, 유성. 오랜만이다. 건우가 호탕하게 웃으며 어깨를 두드렸다. 두 사람은 카운터에 앉아 위스키를 주문했다. 최근에 여자친구랑 잘 지내? 건우가 묻자 스마트폰을 꺼내 모델처럼 아름다운 여성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내 여친 대박이지? 전직 패션 모델이야. 이 가방도 내가 사준 거야. 300만 원짜리. 건우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유성도 지지 않고 유나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지난주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찍은 두 사람의 웃는 사진이었다. 건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야, 이게 뭐야? 노숙자 지원 봉사라도 하냐? 건우의 말에 유성의 얼굴이 굳었다.
유나는 내 소중한 연인이야. 정말 멋진 여자야. 유성이 진지하게 반박하자 건우는 코웃음을 쳤다. 저런 누더기 같은 여자와 사귄다니 너도 참 독특하라. 나 같으면 창피해서 사람들 앞에 못 데리고 다니. 건우의 모욕적인 말에 유성은 분노를 느꼈다. 하지만 건우는 술에 취했는지 본심을 더 드러냈다. 나도 예전엔 외모 따윈 상관없다고 생각했어. 건우는 잔을 흔들며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근데 내 동생 봐. 모델 같은 외모로 태어났지? 아무것도 안 해도 여자들이 꼬여. 나는 늘 못생긴 형이라고 비웃음당했어. 건우의 목소리엔 열등감이 묻어났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돈을 벌고 최고의 옷을 입고 최고의 여자를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게 내 가치를 증명하는 거지. 건우의 말에 유성은 잠시 그의 아픔에 공감하려 했다. 하지만 그게 정말 행복하냐? 라고 묻자 건우는 당연히 행복하지. 라고 단호히 답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건우와의 술자리 후 일주일 유성은 프로포즈를 결심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심플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꺼내 들고 몇 번이고 열었다 닫았다. 부산 수영구의 전망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하고 유나에겐 기념일을 축하하자고만 전했다. 프로포즈 당일 유나는 여전히 낡은 옷차림으로 나타났다. 레스토랑 직원이 잠시 당황했지만 유성은 당당히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식사를 마친 후 디저트가 나오는 타이밍에 유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떨리는 손으로 반지 케이스를 열었다. 유나 나와 결혼해줘.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다.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응 기쁘게. 주변에서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유성은 떨리는 손으로 유나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자리에 돌아온 유성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앞으로 같이 새 집을 구하자. 집세도 생활비도 내가 다 낼게. 너는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유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좀 미안해. 괜찮아. 너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 유성이 부드럽게 웃었다. 하지만 유나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유성 사실은 유나가 말을 꺼냈지만 쉽게 이어지지 않았다. 왜 그래? 유성이 걱정스레 묻자 유나는 결심한 듯 말했다. 나 무직이 아니야. 너에게 숨긴 게 있어. 유성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이어갔다. 나 DIY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어. 부활의 유나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구독자가 50만 명이야. 월 수입은 약 1200만 원 정도야. 유성은 말을 잃었다. 1200만 원. 그럼 왜 항상 저런 옷을? 돈이 없는 줄 알았어. 유성의 당황한 표정을 본 유나는 슬픈 얼굴로 말했다. 사실 깊은 이유가 있어. 유나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8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어. 아버지는 너 따위 필요 없어. 이런 쓰레기랑 같이 사라져라며 내가 아버지와 함께 만든 나무 상자를 부수고 버렸어. 그 후로 물건을 버리는 게 나 자신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무것도 버릴 수 없게 됐어. 유성은 말을 잃었다. 유나의 눈에는 8살 때부터 지닌 깊은 상처가 비쳤다. 유나는 계속 말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후 할머니 댁에서 자랐어. 할머니는 물건에도 마음이 있어. 소중히 다루면 반드시 보답해준다고 가르쳐 주셨어. 유나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할머니와 함께 물건을 고치기 시작했어. 처음엔 망가진 의자부터. 할머니는 이 의자도 기뻐하고 있지라며 도구 사용법을 알려주셨어. 유성은 유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망가진 물건을 고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거, 그게 내 상처를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어. 버리는 대신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 그걸 통해 나도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 들었어. 유나는 계속 말했다. 대학 졸업 후 모두가 취업 준비를 할 때 나는 일반 회사에 들어가지 않았어. 대신 플리마켓에서 DIY 작품을 팔기 시작했지. 처음엔 한 달에 몇만 원 벌었을 뿐이야. 하지만 블로그에 제작 과정을 올리면서 반응이 늘었고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자 망가진 것에 새 생명을 이라는 콘셉트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었어. 유나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섞였다. 지금은 기업 협업 제안도 많고 DIY 키트 제작이나 워크숍도 열어.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지만 새 옷은 살 수 없어. 아니 사도 입을 수 없어. 유성은 스마트폰으로 부활의 유나를 검색했다. 50만 구독자의 채널이 있었다. 댓글에는 감사의 말이 가득했다. 덕분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의자를 고쳤어요. 버리려던 가구가 보물이 됐어요. 유성은 감동했다. 대단해 윤. 너 정말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군. 유나가 사과하려 하자 유성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를 따뜻하게 안았다. 너의 상처도 재능도 전부 사랑해. 그 과거가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유성의 말에 유나는 그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너랑이라면 새 것도 소중히 다룰 수 있을 것 같아. 유나가 미소 짓자 유성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반지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빛났다. 레스토랑을 나설 때 유나는 처음으로 유성의 팔에 자신의 팔을 끼웠다. 낡은 옷을 입고도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다. 프로포즈 3개월 후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유나는 초대장부터 장식까지 모두 손수 만들자고 제안했다. 우리다운 결혼식을 하고 싶어? 정성이 담긴 걸 만들고 싶어? 유나의 눈이 빛나다. 유성도 기꺼이 동참했다. 어느 주말 유성은 유나의 작업실을 처음 방문했다. 부산 남구의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그곳은 유나의 성역이었다. 문을 열자 또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벽에 빼곡히 걸린 도구들 수리를 기다리는 오래된 가구 완성된 작품들. 모두 놀라운 완성도였다. 작업대에는 결혼식 웰컴 보드가 제작 중이었다. 대단해, 이걸 다 내가. 유성은 숨을 삼켰다. 유튜브에서 보던 것보다 실제의 작품은 압도적이었다. 작업실 한쪽에는 할머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젊은 유나와 함께 웃는 할머니의 모습. 그 옆에는 수리 중인 오래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유성, 이거 봐. 유나는 낡은 서랍에서 부서진 나무 조각을 꺼냈다. 심하게 손상되어 원래 모습이 가늠되지 않았다. 이건 아버지가 버린 상자의 조각이야. 그날 쓰레기통에서 필사적으로 주웠지만 다 찾지 못했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조각에는 희미하게 준하라는 글자가 보였다. 언젠가 이걸 고치고 싶어. 새로운 형태로라도 다시 태어나게 하고 싶어. 유성은 유나를 따뜻하게 안았다. 그녀의 상처의 깊이를 다시금 실감했다. 두 사람은 매주 주말 작업실에서 결혼 준비를 했다. 초대장은 폐지를 재활용해 만들었고 장식은 폐목재를 깎아 완성했다. 유나의 지도 아래 유성도 DIY 기술을 익혀갔다. 유성 제법이야. 유나가 칭찬하자 유성은 쑥스러운 듯 웃었다. 함께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었다. 결혼식 당일 부산 해운대의 한 야외 예식장은 맑은 하늘 아래 빛났다. 하객들은 입구의 유목과 오래된 유리병으로 만든 장식, 폐목재로 만든 촛대, 헌천을 이어 만든 타페스트리에 감탄했다. 이런 세련된 장식 어느 업체야? 최건우도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의 옆에는 여전히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친구가 서 있었다. 다 유나가 만든 거야. 나도 조금 도왔지만. 유성이 대답하자 건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 누더기 같은. 아니 설마. 건우는 말을 멈췄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유나는 중고 웨딩드레스를 직접 리메이크한 옷을 입었다. 부산 동네의 빈티지 숍에서 찾은 심플한 드레스에 앤티크 레이스와 손자수를 더해 새로 태어난 드레스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건우는 이 장식들 정말 다 손수 만든 거야? 라며 몇 번이나 확인했다. 그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 표정과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결혼식 중반 하객들이 신랑 신부 테이블로 인사하러 오는 중 유성이 유나에게 속삭였다. 유나 잠깐 준비실로 가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유나는 의아한 얼굴로 따라갔다.
준비실 문 앞에서 유성이 멈췄다. 유나 놀라지 말고 들어. 문이 열리자 5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유나의 아버지 김민수였다. 유나는 얼어붙었다. 몸이 떨리고 유성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유나,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딸을 불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유나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유성이 유나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다. 진정해. 사실 내가 연락했어. 내 아버지를 찾아서 오늘 오시게 한 거야. 민수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용서받을 생각은 없어.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 유나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유성이 부드럽게 잡아주었다. 민수는 얼굴을 들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내가 끔찍한 말을 했지? 너 따위 필요 없다고. 하지만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 내가 한심해서 아버지로서 실패했다고 느껴 도망친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혼 후 모든 걸 잃었어. 일, 가족, 내 가치를. 사실 그 상자를 부쉈을 때도 전부 버리지 못했어. 민수는 낡은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작은 나무 조각이 있었다. 이 조각은 도저히 버릴 수 없었어. 이걸 볼 때마다 내가 버린 건 쓰레기가 아니라 소중한 보물이었다는 걸 깨달았지. 20년간 이걸 지니고 후회했어.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유성이 내 결혼 소식을 전해줬어. 내가 DIY로 성공한 것도 알게 됐지. 부활의 유나 영상도 다 봤어. 망가진 물건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너의 따뜻함에 울었어. 민수는 계속 말했다. 내가 고친 가구와 도구를 보며 생각했지. 내가 망가뜨린 것도 새 형태로 다시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민수가 내민 조각에는 잡바와 유나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유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자신이 보관하던 조각을 꺼냈다. 유성이 두 조각을 맞춰보았다. 완벽히 맞지는 않았지만 원래 하나였던 게 분명했다. 이 조각들 새 작품의 시작이 될 것 같아. 유성의 말에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망가진 것도 새 형태로 태어날 수 있어. 유나가 중얼거리자 민수는 무릎을 꿇었다. 유나 정말 미안했다. 널 상처 주고 버린 나는 최악의 아버지였어. 긴 침묵 후 유나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빠, 난 오랫동안 당신을 미워했어. 하지만 동시에 만나고 싶었어. 왜 버림받았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했어.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 물건에도 마음이 있다고, 소중히 다루면 보답한다고. 난 버려진 것들을 고치며 나 자신도 고쳐왔어. 유나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난 더 이상 그 8살 소녀가 아니야.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상처 덕분에 지금의 내가 됐어. 민수가 얼굴을 들어 딸을 보았다. 용서해줄 수 있겠니? 유나는 심호흡 후 천천히 답했다. 용서할지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새로 시작할 수는 있을지도. 망가진 관계도 새 형태로 만들 수 있을지도. 유성이 유나의 손을 잡았다. 유나, 넌 정말 강한 사람이야. 셋은 잠시 말없이 서 있어다. 밖에서는 결혼식의 즐거운 소리가 들렸다. 돌아가자. 유나가 말했다. 오늘은 우리의 새로운 시작의 날이야. 과거를 포함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날. 민수는 고맙다고 작게 중얼거리며 준비실을 나갔다. 결혼식장으로 돌아오자 건우가 다가왔다. 야, 어디 갔다 왔어? 그의 얼굴은 술로 붉어져 있었다.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왔어. 유성이 답하자 건우는 유나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 말을 삼켰다. 복잡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다. 결혼식은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고 두 사람의 새 삶이 시작되었다. 결혼 2년 후 유나와 유성은 부산 남구의 리버스라는 DIY 교실 겸 카페를 열었다. 오래된 창고를 개조한 따뜻한 공간의 입구에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나무 상자를 새로 조립한 작품이 놓여 있었다. 어느 날 건우에게서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유성, 오랜만이다. 사실 상의할 게 있어.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다. 명품 좋아하는 여친 때문에 비투성이야. 1,000만 원만 빌려줄래? 너희 그 DIY 교실로 돈 많이 벌잖아. 유성은 차갑게 답했다. 스스로 해결해. 건우가 친구 아니냐며 매달리자 유성은 친구라면 내 소중한 사람을 누더기라고 부르지 않아 라고 단호히 말했다. 건우는 너 같은 촌놈들에게 부탁한 내가 바보였어 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건우가 파산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유성과 유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교실을 도우러 왔다. 부녀의 유대는 새 형태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유성은 유나의 배에 손을 얹었다. 이 아이에게도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치자. 유나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하지만 새 것도 즐길 줄 아는 아이였으면 좋겠어.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이 새 옷을 입은 유나를 부드럽게 비췄다. 그것은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증거였다.